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브랜딩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장 좋은 브랜딩은 네이밍, 즉 명명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다양한 사회적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신공항의 명칭에도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덕신공항을 이순신공항으로 명명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해당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박춘덕 의원,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먼저 가덕신공항 개항식이 현재 정확히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올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네. 29년도 12월에 개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94년에 설립된 건설공단이 7년 뒤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공항의 확장과 발전을 이뤄낸 적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가덕도도 인천처럼 별도의 공항공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면 동남권 맞춤형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이는 전국 공항을 수도권에 맞춰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는 것보다 차원이 훨씬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안으로 볼 때 29년 12월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착착 잘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9년 12월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이지만 창원시 진해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부 경남 그리고 중부 경남에 꽤 직접적인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남도와 경남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항만이나 공항처럼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 당연히 인접 지역으로 이제 파급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경남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신공항이 29년에 개항하게 되면은 2030년 진해 신항 개항과 맞물려서 공항 주변 지역 개발과 신항만 배후단지 건설에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여객 터미널 및 도심 항공교통 등의 인인망, 교통망 구축을 해서 신공항과 신항만의 근접성이, 접근성이 이제 향상이 돼서 물류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기존에는 신공항 특별법에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10km 반경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난 4월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10km를 초과해도 된다 이런 개발계획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향후에 개발 예정 지역이 이제 20km로 확장이 된다면은 진해 신항과 거제, 김해를 포함해서 개발 가능 범위가 무려 한 24배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 해서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 건설은 배후단지 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 인재 채용이나 뭐 도내 건설업체 등이 기업 업체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됨으로써 또 부가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이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할 것이다 아니면 말로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유진상 교수님은 지역의 도시 문제 그리고 정치 행정 문제까지도 관심이 깊으시잖아요. 2019년 개항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가덕도 신공항 그동안 이제 선거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만큼 자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었고요. 그 말은 지역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의미를 꼽으라면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불경, 넓게는 전남, 경북의 물류, 교통, 마이스 산업을 결집시켜서 수도권의 이제 대항마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 인구, 산업도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이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유발 효과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를 들어 보이면 이제 네. 북경을 가야 되는데
5시간 차 타고 가서 인천공항 가야 하거나 그리고 회사에 사활이 걸린 부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네. 공항이 있으면 국내 및 국제 회의 또 관광도 자연스럽게 공항 주변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경기 살아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부산 진해 항만 배후 물류 전진기지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것들 이제 시너지를 낼 경우에는 개항의 시너지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세네 가지 의미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개항이라는 큰 결과물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 신공항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가결한 대정부 건의안이 이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맹칭 관련은 뭐 제가 우리 도의 여러 의원님들하고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공사 명이죠. 이제 그게 공항이 준공되기 1년 전에 이제 그 명칭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수신 공항으로 명명할 것을 이제 그 좀 중앙 정부에 건의안이 이제 도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라시아 가문으로서 남해안 공항이 독보적인 위상을 좀 가지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인명공항으로 좀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인명공항을 설계하기 전에 인명공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설계를 할 거잖아요. 설계를 할 때에 인민공항에 맞게 이제 관제탑을 이수신을 형상으로 한 동상을 만들어서 그 이수신 동상 안에서 비행기 관제를 한다든가, 그다음 여객 터미널이라든지 비행기 계류장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계류장을 거북선으로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하면 설계 전에 공항 명칭을 인민공항으로 하고 이수신 공항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 공항 설계를 이수신에 맞는 인민공항에 맞는 그러한 구조물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수신 공항은 그야말로 공항 자체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신 공항이 되면 그 우리 남해안과 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한다면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 특성에 어울리는 공간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수신 공항으로 명명할 것을 우리 도의회가 전체가 건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공항이라는 명칭에서만 오는 그 무게감이 상당하기 네. 때문에 흥미롭게 들리는데 네. 특별히 이순신을 고려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공항은 이제 관문공항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이제 여행객이 방문하는 첫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와 지역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침략한 장소가 아니고 국가를 수호한 대한민국의 해군의 상징이기도 하죠.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려면 일대는 임진왜란 7년 동안 이순신 장군의 무패 신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지역이라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강력한 스토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경남은 초강력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사업과 남해안 관광청 설치나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을 조속 개정하기 위한 남해안 협력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 전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도 창원, 진주,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심지어는 산청, 합천까지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 유적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남이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노력의 결실은 이순신이라는 인명공항의 탄생으로 무한한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화만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께서는 이 이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는 네. 전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까지 걸쳐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순탄치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가덕도 뭐 신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해소하는 적도 많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항 후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우선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가 있을 거고 경남이나 부산의 공항이라든 이미지를 좀 더 넓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전남 끌어안아서 남해안 그리고 동서화합에도 일조할 거고 경북과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북까지 포함해서 이름이 내공항이니 너희공항이니 하는 그런 이제 왈가왈부하는 공방을 없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공항의 명칭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우리 그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 그다음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 다 사람 이름을 인명 공항을 써서 굉장한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켰고 도시 네. 브랜드 효과에도 일조했던 공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 기억하기 쉬운 명칭, 친밀감 형성에 분명히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창원이 이미지가 기계공단 이미지였는데 람사르총에 유치하면서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그 네이밍을 하면서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냈다는 사실을 네. 환기시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인명공항은 국내에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규상 불가능한 건 아니고 국토부 이제 공항 명칭 관리 지침을 보면 인접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공항 명칭을 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명칭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1992년도 인천국제공항 건립될 때 네. 사실 이제 국민 대상으로 공항 명칭 공모했는데 1위가 세종공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위가 인천공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인천 시민들이 결성한 인천국제공항 명칭 제정 추진위원회 여기서 이게 다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시민 60여만 명에게 인천공항 명칭 동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걸 수용한 건데요.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저희가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아직 뭐 명칭 결정되기까지 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히 숙고해서 여론을 좀 이렇게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께서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공항 명칭이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정해진다면은 국제적으로 이순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또는 제너럴 이순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부르기가 참 쉽고 발음하기도 좋고 외국인들에게도 더 친근감이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들고요. 세계인들이 이순신 공항을 이용해서 이제 항공에서 볼 때 이순신 행상의 관제탑이 있고 거북선의 여객 터미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와 문화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항이 완성되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이제 생산 지역의 유발 효과가 한 16조 2천억,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6조 한 8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뭐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따라서 제가 진해 출신 의원으로서 제가 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덕신 공항이 완성이 된다면 공항은 국가기관 시설물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공항을 지키는 경비대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경비대가 들어가기 전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인근 10km 내에 있는 우리 진해에 보면 제62 비행전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대로 인해서 이제 진해 도심의 중앙이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덕신공항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62 비행전대를 경비대대로 지정을 해서 그리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62 비행전대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비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 진해는 반대로 62 비행전대가 이전하면은 진해 도심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도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진해가 그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한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순신 국제공항의 명칭을 정하기 전에 그 설계하기 전에 명칭부터 정하고 62 비행전대가 들어가서 경비대대 역할을 할 수 있고 관제탑을 이순신 동상으로 만들고 여객터미널을 거북선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 설계 단계부터 좀 추진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제가 국토부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도 국토부에게 이러한 것을 좀 그 62 비행전대 이전 문제를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뭐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 계획입니다. 네. 또 최근 헬로 이슈 토크에서 박완수 지사의 경남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주제로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핵심 키워드가 이순신이었습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명칭에도 이순신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지나온 그 노력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남, 경남, 부산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을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해안권의 상생 발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부산시, 경남도, 전남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또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남해안권 종합 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지역 협력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룬 연승 역사 그리고 그 문화 관광 자원 융합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에서 네. 그 남해안 도서권들을 국제적 관광지로 연결하고 육성할 것도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그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전남연구원이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관광 휴양벨트 조성, 초광역 통합 경제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교통 부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대를 목표로 하는 교통 인프라 제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남도는 이것과 별도로 10억을 투입해서 연구 용역 5개를 또 이제 진행 중인데요. 네. 해양 레저, 그다음에 핵심 사업 발굴, 크루즈 사업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또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부산과 전남과 좀 차별화된 내용들을 이제 별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물리적 조건들을 좀 보면 수도권에서 합천, 진주, 고성, 거제까지 아우르는 그 중부 내륙철도 이제 곧 연결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남북 방향이 연결이 되고 동서 방향으로는 또 남해 여수간 해저 터널 이제 준공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굉장히 물리적인 환경도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이름이 거기다 이제 시너지를 얹어주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대하고 있는 우주항공청까지 만약에 이게 개청이 된다면 그 전라도 고흥에 있는 우주 발사 기지와 연계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이제 주역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항의 이름을 이순신 공항으로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항 명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정확히 필요합니까? 여기 이제 지난 그 공항 건설의 이제 사업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의 경우를 이래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뭐 언급이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신공항 명칭을 공모사업도 했죠. 이제 그래 했는데 거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종공항이 정해지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이 공항 명칭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초에 한 공모 결과와 다른 명칭을 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이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인천공항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마디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합의도 없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고 일련의 이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심각한 갈등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도 의회 차원에서 이순신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먼저 제안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으로부터 도민의 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 합동으로 신공항 명칭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실천적 조직을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후에 여론조사나 공모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덕도 신공항 행정구역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남도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유지성 교수님과 같은 공공건축가들의 중지를 모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